2024년 커마 1급 필기 상시 기출문제 1과목 100제. 자, 이번 강의를 마지막으로 100번까지 문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1번 문제. 다음 중 웹 프로그래밍 언어인 JS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JSP는 서버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서, 자, 그렇죠? 웹 서버 프로그램에는 ASP, JSP, PHP 세 개의 웹 서버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중 ASP는 윈도우 환경,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만 실행이 가능하지만 JSP와 PHP는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실행이 가능하다. 자, 1번 JS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웹 서버에서 동적으로 웹브라우저를 관리하는 언어이다. 두 번째, 웹 환경에서 작동되는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자바 언어를 기반으로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만 동작되는 서버 프로그램은 ASP입니다. 자바 언어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JSP는 윈도우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 네 번째, HTML 문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작성이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8년, 19년에 각각 출제되었던 문제니까 참고해서 정리해 주시고 정답은 3번으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번 정리를 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92번 문제. 다음 중 파일의 성격, 유형,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확장자의 종류로 옳지 않은 거. 자, 실행 파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이 되는 파일들입니다. com.exe, bat 이런 세 개의 파일이 실행 파일입니다. zip 파일은 압축 파일이죠. 우리 Rzip, zip 파일, 압축 파일에 해당됩니다. 그림 파일은 BMP, JPG, GIF, 특히 JPG와 GIF 관련 비교해서 정리해달라고 앞서 정리를 했던 거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사운드 파일, 웨이브, MP3, 미디, 특히 이 미디는 전자악기의 표준입니다. 자, 네 번째, 동영상 파일, MPEG, 동영상 파일의 표준 압축이 있었죠. MPEG 1부터 21까지 각 레벨별로 정리를 좀 해주시고, AVI, MOVI, 또 DVI, 그 다음에 ASF 이런 동영상 확장자들이 있다라는 거 함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zip 파일은 압축이며 실행 파일에는 com.exe, bat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자, 93번 문제. 윈도우 10의 파일 삭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삭제할 파일을 선택한 다음 Shift Delete를 함께 누르면 휴지통에 저장되지 않고 영구 삭제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Delete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하게 되면 휴지통에 보관이 됩니다. 그러나 Shift와 함께 삭제를 하면 휴지통에 저장되지 않고 완전 삭제, 복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삭제하면 휴지통이 남아있어서 나중에 다시 복구할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복구를 할 수 없고 영구 삭제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해설 보기를 통해서 복원되지 않는 경우, 즉 영구 삭제되는 경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hift Delete 한 경우, 휴지통을 비워버린 경우, USB, FDD, 네트워크에서 파일을 삭제한 경우, 명령 프롬프트, 여기 검색 상자에 cmd 명령을 내리면 검은 도스창이 나옵니다. 그 도스창에서 파일을 삭제한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저기다가 cmd라고 치면 이 창을 우리는 도스창, 명령 프롬프트라고 되어 있죠. 이 창을 도스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파일을 삭제한 경우. 자, 계속해서 휴지통 속성을 이용하여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라는 것들을 설정한 경우, 또 휴지통 내에서 파일을 삭제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잠시 휴지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의 휴지통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들어가서 보시면, 자, 여기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 우리가 어떤 파일을 이렇게 끌어다가 휴지통에 넣으면 휴지통에 보관이 되는데 이 부분을 설정하면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즉시 완전 삭제, 복구가 안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휴지통의 크기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휴지통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휴지통 비우기가 있고, 또는 들어가서 각각의 파일들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하게 되면 완전 삭제, 복구가 안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거 참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삭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Shift Delete를 한 경우에 영구 삭제된다. 명령 프롬프트, 도스창이었죠. 도스창에서 삭제한 경우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삭제 파일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파일을 마우스 왼쪽 버튼 들어가 휴지통에 갖다 놓으면 휴지통에 보관되지만 Shift를 누른 경우에는
보관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삭제된다. 자, 네 번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마다 휴지통의 크기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자, 휴지통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휴지통 속성에 들어가 보면 현재 컴퓨터의 경우에는 하드디스크 C 드라이브 하나만 있습니다. 자, 그런데 C와 D가 각각 있다고 했을 때 C 드라이브의 휴지통 크기, 또 D를 선택해서 각각의 드라이브 휴지통 크기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4번 내용, 하드디스크마다, 여러 개인 경우 드라이브마다 휴지통 크기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93번의 정답은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94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윈도우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글꼴 파일은 PNG, 우리가 PNG는 JPG, 그 다음에 GIF, PNG 이런 것들은 이미지 파일이었습니다. 이미지. 자, 그 다음에 TXT는 텍스트 파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글꼴 파일에 해당되지 않고 글꼴 파일의 확장자는 TTC, TTF, FON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글꼴의 경우는 C 밑에 윈도우즈 폴더에 있습니다. 자, 탐색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탐색기를 열어서 C 밑에 윈도우즈 폴더가 있습니다. 윈도우즈 밑에 폰트라는 폴더에 들어가서 보시면 각각의 글꼴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글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글꼴들을 제거할 수 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삭제, 숨기기도 가능하고, 또 미리 보기도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삭제할 수 있다. 맞는 말이겠죠. 네 번째, 트루 타입 글꼴도 있고, 여러 가지 타입의 글꼴을 모아놓은 글꼴들도 있다. 자, 이런 것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 속성 메뉴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메뉴가 나옵니다. 속성 메뉴가 들어가 보면은 TTF, 파일의 확장자가 TTF 글꼴입니다. 트루 타입 글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루 타입 글꼴. 자, 그런데 이거는 왜 안 되느냐? 속성이 없느냐? 여러 가지 트루 타입의 글꼴을 모아놓은 글꼴입니다.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각각 이제 속성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TTF, 여기도 TTF, 이런 식으로 글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외의 글꼴들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서 속성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TTC가 있네요. 확장자 TTC. 그 다음에 여기에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들어가 보면 FON 있습니다. 폰트.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글꼴이 존재한다라는 거. 따라서 1번이 틀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15년에 한번 출제가 되었던 문제라는 거 참고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5번 문제. 다음 중 컴퓨터 시스템에 사용하는 채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선 채널에 대한 내용을 잠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밑에 채널, CPU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서 CPU로부터 위임을 받아 우리 CPU가 선생님, 티처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티처. 자, 그리고 위임을 받은 우리 한 반에 선생님한테 위임을 받은 사람 누구 있어요? 반장이 있죠. 반장. 그래서 채널은 반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CPU 대신, 선생님 대신 입출력 한 반을 통제하는 그런 애가 채널이다. 자, CPU가 티처라고 한다면 채널은 우리 반장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PU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서 CPU로부터 위임을 받아 CPU 대신 입출력 동작을 수행하는 장치가 채널이다. 자, 그리고 비교해야 되는 게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캐시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 차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캐시와 좀 비교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채널의 종류에는 셀렉트 채널, 블록 멀티플렉스 채널, 바이트 멀티플렉스 채널. 자, 셀렉트와 멀티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하며 멀티는 다시 블록과 바이트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참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 주변 장치에 대한 제어 권한을 CPU로부터 넘겨받아 위임받아 CPU 대신 입출력을 관리하는 애가 채널이다. 입출력이 끝나면 CPU에게 인터럽트 신호를 보낸다. 선생님 다 했어요. 반장이 가서 말하는 거죠. CPU와 주기억 장치 속도 차이, CPU와 주기억이 아니라 CPU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 존재하는 게 채널이다 라는 거. 채널에는 셀렉터와 블록 멀티, 바이트 멀티, 플렉서 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95번에 틀린 내용은 3번이 틀린 내용이다 라는 거. 17년에 한번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96번 윈도우 10에서 바로가기 아이콘의 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바로가기 아이콘 잠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 왼쪽 하단에 꺾어진 화살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바로가기 아이콘은 온본 파일에 연결된 파일이라고 했습니다.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자체적으로는 아무런 동작을 하지 못하는 허수아비이다. 자, 그래서 이 바로가기 아이콘은 무수히 많이 만들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대상 파일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밑에 오피스 16 밑에 excel.exe 실행 파일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가기 키 현재 없음인데 숫자 키보드 한 글자만 눌러보십시오. 3. 그러면 컨트롤 알트가 자동으로 동작되며, 자, 이 파일을 실행할 때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지만, 자, 컨트롤 알트 3을 눌러도 실행이 된다는 거. 자, 지우고 싶으면 지워서 없음으로 설정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일반에 와서 보시면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자는 LNK다, 링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가기 아이콘의 위치. 자, 온본 파일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든 날짜, 수정한 날짜, 액세스한 날짜. 자, 그 다음에 디스크 할당 크기. 이 디스크 할당 크기는 여기에 연결된 온본 파일이 아니라 이 바로가기 아이콘 자체 파일의 크기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가기 아이콘의 속성을 확인해 봤고, 자, 계속해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상 파일이나 대상 형식, 대상 위치 등에 관한 연결된 항목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연결된 항목을 바로 열 수 있는 바로가기 키를 지정할 수 있고, 연결된 항목의 디스크 할당 크기, 연결된 항목이란 온본 파일의 디스크 할당이 아니라 바로가기 아이콘 자체에 대한 디스크 할당 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결된 항목이란 온본 파일의 디스크 할당 크기를 말하는 것으로 3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든 날짜, 수정한 날짜, 액세스한 날짜 등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자, 3번에 연결된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온본 파일의 실제 파일의 디스크 할당 크기가 아니라 바로가기 아이콘 그 자체 디스크 할당 크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96번에는 3번이 틀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97번 다음 중 패치 버전 소프트웨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소프트웨어에 관한 종류들을 먼저 한번 해설 보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식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돈 주고 사는 걸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자, 홍보용으로 사용 기간이나 기능에 제한을 둔 소프트웨어이다. 자, 데모 버전과 쉐어웨어 버전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능을 제한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둘의 차이점은 뭐냐? 쉐어는 일정 기간이 지났다. 저 계속 사용하고 싶어요. 돈만 내면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데모는 샘플용이기 때문에 이걸 지우고 돈 내면 다시 온본 프로그램을 다시 다운받아서 사용해야 되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먼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알파 버전, 회사 내부에서 개발자가 직접 1차 테스트를 하는 게 알파 버전이라고 했습니다. 자, 회사 내부에서 개발자들의 테스트에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 2차적으로 고객이라든가 전문가, 일반인 대상으로 2차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 테스트가 베타 버전이라는 겁니다. 자, 1차 알파, 2차 베타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상용을 해도 되는 거죠. 팔아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잘 안 팔린다. 그러면 번들 버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매 시 끼어 파는 거. 무료라고 알지만 실제로는 끼어 팔기라고 했습니다. 묶어 팔기 이런 것들. 앞서 우리가 번들 버전에 대한 내용도 소개를 해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패치란 자, 이렇게 상용을 했습니다. 상용. 돈 주고 팔았어요. 그런데 1차 알파와 2차 베타에서 발견되지 못한 오류 등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상용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면. 그래서 그때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경해서 파일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걸 패치 버전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패치란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경해주는, 업데이트 해주는 또는 업그레이드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7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98번 다음 중 TCP/IP 프로토콜에서 IP 프로토콜의 개요 및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IP 프로토콜과
TCP 두 개를 비교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해설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앞서 문제에서 IP 프로토콜, ICMP 프로토콜들을 한번 봤던 거 기억하시죠? 자, OSI 7계층 개념은 8강에서 정리가 되고 있고, 물리계층을 1계층으로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 세션, 표현, 응용 총 7개의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중 IP 관련 내용들은 네트워크 계층, IP, ICMP, 라우터,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는 라우터 관련 장비들은 네트워크 3계층에 속한다는 거. 자, 그럼 앞서 정리한 IP 프로토콜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IP는 비신뢰성이다. 전송 상태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신뢰할 수 없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이러한 IP 프로토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ICMP가 있다고 했습니다. IP 패킷 전송 중 에러 발생 시 에러 발생의 원인을 알려주거나 네트워크 상태를 진단해주는 ICMP 프로토콜을 우리가 앞서 정리했던 거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IP는 패킷 주소를 해석하고 최적의 경로, 라우터,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는 라우터, 자, 경로를 설정하여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네트워크 3계층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P 프로토콜에 관련된 내용들은 패킷 주소를 해석하고 경로를 결정하여 다음 호스트로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번이 정답이 될 것 같고, 자, 메시지를 송수신자의 주소와 정보로 묶어 패킷 단위로, 여기는 패킷을 해석하는 겁니다. 패킷 단위로 나누어 주는 건 TCP의 역할입니다. 전송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하고, 자, IP는 비신뢰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TCP는 또 신뢰성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하고 데이터의 에러를 검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TCP다. OSI 7계층 중 전송 계층, TCP, 게이트웨이 이런 것들은 전송 계층에 해당된다라는 내용들을 참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년과 20년에 각각 출제되었던 문제니까 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98번의 IP에 관련된 내용은 2번이다. 자, 99번 XML 문서에 관한 설명으로 먼 것은 그렇습니다. 자, 먼저 해설 보기를 통해서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HTML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 HTML을 사용하고 이 HTML의 단점을 보완하여 XML이 있다고 그러는데 HTML, 자, 그 다음에 SGML, 그 다음에 나온 게 XML입니다. HTML은 자, 웹문서 표준 작성 언어로 이식성이 높고 사용이 편리하지만 고정된 태그가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정된 태그만 사용하므로 복잡한 구조를 갖는 문서를 작성할 때는 어렵다. 기능이 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을 좀 최대화해서 만들어낸 게 SGML입니다. SGML은 HTML의 기능을 좀 더 확장시켜 놓은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확장시켰어요. 그래서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다시 XML이 나온 겁니다. 자, HTML처럼 기능은 단순화하되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용자가 새로운 태그를 정의해서 만들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능이 추가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XML은 사용자 정의를 할 수 있으며 새로운 태그를 만들어 쓸 수 있으며 고정되어 있지 않다. HTML이 고정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 XML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확장 생성 언어, 확장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단점을 보완하여 비구조화, 이 말이 틀렸습니다. 구조화된 문서, 기존의 HTML 단점을 보완하여 구조화된 문서를 기술하기 위한 언어이다라는 거. 이 부분만 좀 수정해 주시면 맞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99번의 틀린 내용은 4번이 틀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컴퓨터 일반 1과목 100제 마지막 10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스마트폰을 모뎀처럼, 자, 인터넷을 하기에 우리가 모뎀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아날로그 변조, 아날로그를 다시 복조하는 변복조 장치, 모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나 노트북 등의 IT 기기를 스마트폰에 연결하여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테더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핫스팟 아시죠? 핫스팟. 스마트폰 데이터를 이용하여 노트북이라든가 컴퓨터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핫스팟 기능입니다. 핫스팟 기능과 거의 비슷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설 보기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테더링. 휴대폰을 모뎀처럼 사용하여 컴퓨터나 노트북 등의 IT 기기를 휴대폰에 연결하여 무선 인터넷 사용하는 기술이다. 자, 그러면 핫스팟
무선 네트워크를 생성하여 여러 장치가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반면에 테더링은 일반적으로 USB 케이블 또는 블루투스를 통해서 직접 연결된 두 장치 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둘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스마트폰을 모뎀처럼 사용하여 노트북이나 IT 기기를 이용해서 쓰는 걸 테더링이라고 하고, 자, 와이파이, 블루투스, 와이브로 이런 것들을 함께 아래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파이는 일반적으로 많이들 아실 겁니다. 뭐 와이파이 안 쓰는 사람 없죠? 와이파이 한번 읽어보시고, 블루투스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죠. 자, 근거리 무선 접속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대표적인 통신 기술이다. 와이브로, 와이파이는 우리가 한정된 장소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와이브로는 정지뿐만 아니라 달리는 차 안에서, 이동 중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우리가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이동 중에서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걸 와이브로라고 한다. 자, 15년, 19년, 20년에 각각 출제되었던 문제니까 함께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 일반 1과목 100제 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